네, 대나무 투자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매매기법 세 번째 시간 후행 스팬을 이용한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목산인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라고 했던 것이 후행 스팬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를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후행 스팬을 뽑겠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후행 스팬이 굉장히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이 후행 스팬은 첫 번째 기본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주가를 26일 뒤로 또는 26주 뒤로 표현한 게 이제 후행 스팬인데 일목균형표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중간값이 아닙니다.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모두 다 중간값인데 후행 스팬만 그냥 종가를 이용합니다. 주식의 본질이 무엇이죠? 주식을 우리가 매매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물론 그 이후 이면에 있는 경제적인 자본 조달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경제학 시간에 있는 이야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본질이 무엇이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고 싸게 사도 꼭 비쌀 때 파는 게 아니라 덜 싸졌을 때 아주 쌌을 때 사서 덜 싸졌을 때 팔아도 되는 겁니다. 결국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후행 스팬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드디어 한번 보겠는데요. 후행 스팬이 호전되어 있다 또는 악화되어 있다의 뜻은 뭐냐면 지금 주가가 26일 전의 주가보다 높냐 낮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26일 이렇게 있죠. 지금 후행 스팬이 주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현재의 주가가 현재 주가가 26주 전 주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가가 26주 전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후행 스팬이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뜻하는 바인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매매가 가능하냐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삼성전자의 최근 2년 차트를 볼게요. 2년 차트인데 그럼 이 기법에 의해서는 그 매수 타이밍이 언제인가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매수 타이밍은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이때를 26주로 땡기면 이때겠죠. 이때 2016년 5월 정도가 이제 후행 스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타임입니다. 물론 기본론에서 제가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높고 후행 스팬이 호전됐을 때가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는데 이제 후행 스팬만 놓고 봤을 때 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매수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매도 타이밍은 보시죠.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후행 스팬이 내려와서 붙었죠. 주가랑 붙었고 이것도 거의 붙었다고 볼 수 있고 붙었는데 이때죠. 이때 분명히 주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6주 앞으로 보면 이때네요. 2018년 3월입니다. 2018년 3월에 이제 후행 스팬 기준으로 봤을 때 매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행 스팬은 주가보다 위에 위치했던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 수익이 나느냐? 이 기준으로 매매했을 때 삼성전자를 이제 분할 후 기준입니다. 25,00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이 가격인 약 5만원 정도의 매매를 하는 약 100% 정도 수익이 났죠. 이렇게 하면 매매가 끝난다. 그럼 결국 삼성전자만 이런 거 아니냐 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른 거 사례를 많이 들어봐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너무 똑같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나마 이제 뭐 횡보 말고 추세를 만들었던 주식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너무 추세가 강해서 사실 너무 그렇기는 한데, 셀트리온은 예를 들어서 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때쯤에 이제 돌파를 했죠. 이때로 돌파를 했으니까 뭐 26주를 보면은 이때네요. 이때 2017년 6월 2017년 6월에 후행스팬이 호전되는 기준으로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이때입니다. 이때 주가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26주 2018년 7월에 이제 후행스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악화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어땠느냐 보시면 뭐 대략 뭐 93,0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뭐 이 가격대에 파는 겁니다. 28만원. 사실 너무 이건 추세가 많이 만들어져서 너무 뭐 과거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지나놓고 보면 매우 쉬운데, 막상 이 시점에 살 수 있느냐, 이거 만만치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때인데 뭐 굉장히 이때만 해도 횡보하는 것 같죠. 횡보하는 것 같고 횡보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이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추세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호전됐다가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시점에 있어서 다양한 다른 보조 지표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리포트를 읽는다든가 아니면 뉴스를 본다든가. 근데 그러한 펀더멘탈의 변화가 마침 괜찮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고, 괜찮은 펀더멘탈리 큰 변화가 일어나는 초입에 있는데, 이러한 일목균형표 상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호전되면 매수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이제 주장창 빠졌던 주식을 보면 이제 현대차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를 지금 보시면 뭐 후행스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매수 타이밍은 아닌데, 뭐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빠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언제였느냐. 사실로 보면은 이런 타이밍에서는 뭐 어떠한 시그널을 주지는 못해요. 일목균형표가. 왜냐면 횡보장이기 때문에 뭐 딱히 지표가 있지 않습니다. 뭐 서로 호전됐다 악화됐다 호전됐다 악화됐다 굉장히 몇 주 간격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뭐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이게 후행스팬이 사실 완벽하게 이제 지수로부터 멀어지는 시그널이었는데, 이때로 보면 뭐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때는 뭐 사실 뭐 현대차 때문에 빠졌다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밀렸던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뭐 최근 3년을 놓고 보면 시그널이 없다. 거의 그냥 횡보 장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그 이전으로 가야 이제 시그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으로 가보면 그 현대차는 뭐 언제가 뭐 파는 타이밍이었느냐. 이거 사실 뭐 저도 지금 굉장히 뭐 먼저 스터디하지 않고 직접 그냥 제가 즉석으로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분석 내용이 조금 뭐 미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 제 생각엔 그 이전은 뭐 굉장히 랠리를 하던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횡보장이 지속이 됐는데, 횡보장이 지속이 되다가 뭐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타이밍인데, 사실 이런 타이밍에 뭐 사실 이때 이벤트가 있었죠. 그 현대차 그 한전부지 사면서 그러한 이벤트들이 차트를 망가뜨리면서 이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이제 완전히 악화되는 그림이 나와버리기는 했는데, 근데 뭐 일목균형표로 보면 이 타이밍으로 나와요. 이 타이밍에
이제 네, 후잉스팬 완전히 주가랑은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후잉스팬 기준으로 봤을 때 악화가 되고 예, 무너졌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뭐 다시 또 횡보하다가 예, 이때부터는 사실 뭐 엄청난 시그널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흘러내리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사실 너무 오래전 뭐 4년 전에 이제 시그널이 있었던 거라서 근데 앞으로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잘 지켜보세요. 후행스팬이 전환이 되는지 뭐 바로 예, 근처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더 추세를 알고 싶으시면 뭐 월봉으로 보셔도 월봉으로 보시면 오히려 더 큰 이게 현대차는 거의 10년 추세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주봉보다 월봉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실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매수 타이밍이 언젠가요? 예, 이때 돌파를 하죠. 이때 돌파를 하는데 뭐 타이밍적으로 보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2009년 5월입니다. 2009년 5월에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뿜고 나서 붙었고 거의 조금 위지만 붙어 있다가 이때부터 완전히 이제 주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 이때요. 사실 뭐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현대차 한전부지 인수하면서 주가가 무너지는 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장기 투자였겠죠. 월봉으로 보시면 몇 년 투자를 가정을 하셔야 돼요. 물론 월봉으로 호전됐다가 또 몇 달 뒤에 망가지는 사이클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월봉은 굉장히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뭐 타이밍적으로 보시면 볼까요? 이게 지금 거의 뭐 이게 이때 사서 이때 파는 사이클이니까 네, 물론 뭐 27만원에 팔면 더 좋았겠지만 뭐 이 지표를 보시는 분 매매라고 했다면 대략적으로 뭐 6만원 초반대에 사서 뭐 이 정도 22만원 거의 4배인데 뭐 어쨌든 네, 이때는 뭐 좋았던 주식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뭐 이때 물론 사실 뭐 이런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2014년 9월에 파느냐 뭐 이때 나는 펀더멘탈리 분석했을 때 뭐 이때 굉장히 뭐 매도 타이밍이었다. 그쵸? 뭐 그렇게 팔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주가라는 건 모르는 거고 그냥 일목균형표에 후행 스팬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때를 타이밍으로 줬다. 사실 이때 횡보하다가 이제 추세가 하락 반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 주가는 이때는 상승장, 그다음에 이거는 횡보장, 그다음에 이렇게는 이제 하락장. 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후행 스팬 매매 기법은 매우 뭐 간단합니다. 후행 스팬이 호전됐을 때 사서 악화됐을 때 판다. 인데 오히려 뭐 그것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펀더멘탈 변화 또는 뭐 기준선과 전환선의 움직임, 그다음에 다른 보조 지표들 그리고 그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까지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이 후행 스팬의 호전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 결국 후행 스팬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인접된 다양한 것들도 교집합으로 충족을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펀더멘탈도 봐야 됩니다. 물론 뭐 펀더멘탈 변화 없이도 뭐 호전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게 오래 추세를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지만 뭐 펀더멘탈 분석도 시간이 되시면 공부를 해 보시는 게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